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지난 15일 경주 시가지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홍보 현수막을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월성원전의 경제적 기여도를 언급하며 경주 시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한수원은 오늘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무료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시내 곳곳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세금 납부액과 문화예술 관련 지원 등 경주시에 대한 한수원의 기여도가 높다는 내용을 담은 건데 경주 시민들은 조롱당하고 모욕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사람 조롱하듯이 걸어갖고 경주 시민이라 하면 그 분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 경주 시민단체들은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과 관련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주 시민을 앞세워서 이러한 좀 NA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기업으로서는 되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수막이 논란이 되자 지난 15일 당일 현수막을 내렸지만 경주 시민에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통이 아닌 비아냥으로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SNS를 통해 지적하자 그제서야 사장 직무대행이 나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수막 게시 과정에 그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고 한수원은 국무총리실의 감찰과 자체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수원 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논평을 통해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여론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확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한수원이 이에 맞서 친원전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며 경주 시민은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14개 공항의 지연율은 4.3%였으나 2022년 7.7%, 지난해 21.3%로 급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은 포항 경주공항이 33%로 가장 높고 제주공항 22.2%, 김해공항 19.8% 순이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현재 9대 후반기 들어 갈등과 불신이 깊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7명으로 의회 구성의 21%나 되는 민주당을 배제한 채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독식하면서 비롯되는데요.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국장이 오히려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폐회한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개인당 500만 원인 연구 용역비에서 인원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 의원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른 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의원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12월 회기 때 처리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넘어서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 아시죠? 의회에도 이 경비 때문에 페널티가 늘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장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원에 대한 평가를 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국장이 평소에도 편파적 운영과 막말을 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의전만 성실히 수행하여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기초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 나아가 시장 군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 간 갈등에 엉뚱하게도 의회로 옮긴 공무원 40여 명은 마음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9대 후반기 포항시 의회의 파행은 김일만 의장 체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 의장단에서부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까지 민주당 의원을 한 명도 넣어주지 않고 독식하면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의 한 삼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갯바위에 고립됐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 높은 파도로 구조가 힘들어지자 동해해경청 헬기를 출동시켜 고립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구조자는 저체온증과 찰과상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며 기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국민의힘이 오늘은 경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은 점을 파고들어 관세 25% 대미협상 비판 등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규모 규탄 대회를 동대구역 앞에서 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대구 지역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계가 당면한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통과, 미국발 관세 정책, 내수 침체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꽁꽁 얼어붙은 대구의 주택시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학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고.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협상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하는데 화력을 쏟았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대미 관세가 15%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5%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 고사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곳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일대의 자동차 산업도 모두 힘든 상황에 닥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 주말엔 서울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는 등 추석 연휴까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를 부여한 결과 기호 1번 정용채 경북시민연대 상임대표, 기호 2번 이정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기호 3번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오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 28일 대의원 온라인 투표 뒤 29일 오후 3시 경북도당 당원대회에서 새 위원장이 발표됩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취득한 시료를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나머지 유망 구조에 대한 투자 입찰에는 복수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이용해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